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킥 리키룩스고요. 게스트 제라시트 네,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라시트입니다. 네,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이번에 다루는 슈퍼전대는 2009년작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입니다. 네.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의 빌런들은 외도중이라고 하죠. 네. 외도중은 아야카시라는 생명체들인데 음. 삼도천에서 따로 사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나올 때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출격이 가능해서 인간을 이제 공격하고 그걸 통해 갖고 강의 이제 수위를 계속 높여야. 네, 신켄자 정치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끼리 정치가 있나? 그런데 뭐 정치가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얘네들도 어쨌든 조직이기 때문에 음. 얘들만의 생활 양식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외도중은 책만 없었을 뿐이지.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도코쿠가 두령이고 뭐 혼자 두목이긴 한데 뭔가 다들 도코쿠한테 뭐 두목 혹은 뭐 도코쿠 뭐 그냥 다 도코쿠라고 부르고. 그쵸 뭐 예를 들어 삼바슈 마인단의 삼바슈랑 뭐 음. 그 걔들처럼 보면 아니면 뭐 카시라 뭐 이렇게라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편하게 대하지만 확실히 도코쿠가 엄하긴 하죠. 그러니까 도코쿠가 보면은 선만 안 넘으면은 자유로워도 딱히 터치를 안 하는 애 같아요. 네. 윗사람이면 좋겠다 약간 술 마시는 거 빼고. 네. 도코쿠가 너무 널널한 게 작전을 시타리랑 타유가 지시를 하잖아요. 네. 알아서 그냥 뭐 하고 있고 도코쿠가 나올 땐 정말 중요한 때만 나오기도 하고 네. 물론 도코쿠가 그 뭐죠 봉인의 글자였나? 그것 때문에 그 삼도천에 묶여 있는 것도 맞긴 하고 도코쿠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지만은 네. 본인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거랑 별개로 음. 부하들을 막 부리거나 이거에 저거에 하고 간섭질하고 깐깐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냥 책사인 시타리가 맡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타리가 실세는 맞는데 도코쿠를 또 두려워하고 있고 왜냐면 시타리가 비선 실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도코쿠를 또 무서워하고 존중도 해주고 할 때는 하는 애다. 그래서 도코쿠 같은 리더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대신에 알코올 중독은 좀 심했다. 아니 생각해보면 리더가 알코올 중독이 말이 됩니까? 맨날 술 마시고 리더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자유분방한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선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24만가 코즈나구모 그 아야카시 중에 한 놈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시타리를 막 이용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도코쿠가 솔직히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막 예를 들어 뭐 타유가 뭐 당했다 아쿠마로한테 그런 경우 아니면 뭐 화는 안 내니까 도코쿠 같은 리더 술만 안 마시면 나쁘지 않다. 도코코를 약간 좀 달랠 수 있는 게 술하고 타유 요 딱 두 가지 요소이긴 한데 타유조차도 약간 좀 도코코의 선을 넘으면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렇죠. 너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타유의 샤미센 술만 있으면 뭐 조종당하는 바보처럼 들리겠지만은 절대 안 그러죠. 네. 예를 들어서 뭐냐 주조 죽이라고 시켰는데 그거 안 따르니까 벌 줘서 사미센을 불태우기도 했잖아요. 네. 타유를 아끼긴 하지만 타유한테 휘둘리는 리더는 절대 아니다. 반면에 또 시타리는 어떻게 보면 2인자인데 도코쿠보다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네. 타유나 주조보다도 약하고 아쿠마로보다도 약한데 근데 시타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2인자 노릇할 수 있고 오래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펠반 영상도 한번 올리셨잖아요. 1인자가 있으면은 약간 좀 본인한테 약간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요소. 그러네요. 왜냐면 스포트라이트가 다 도코쿠한테 가니까 시타리가 딱히 신켄자도 시타리를 노려라 이런 거 나 들어본 적 없어. 보면은 막. 시타리하고 싸우는 뭐 요소도 딱히 없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 하고. 뭐 19화에서 뭐 창 칼 뭐 부딪힌 거 살짝 정도 그냥 꾸지 해봐요. 그리고 얘가 죽기는 하지만은 vs 물에서는 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명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약간 애인데. 좀 고고 5로 따지자면은 약간 좀 피에르 같은. 나 피에르 집사 맞다. 시타리가 약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그래도 실무는 잘 봐. 아야카시들 나름 컨트롤 해주고 가끔 뭐 코즈나구모나 아쿠마로 같이 뭐 통제불능한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외도 중에 실무를 잘 담당해주고 타유랑 도코쿠를 또 달래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도코쿠가 중책 같은 파워는 세지 않지만은 솔직히 타유랑 도코쿠가 또 시타리를 또 믿잖아요. 네. 시타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한다. 근데 다만 시타리가 본인이 나의 외도야라고 얘기했듯이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비겁함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슈퍼전대 시리즈니까 강하지 않아서 죽은 거지 만약 슈퍼전대 시리즈가 아니었다면은 오래 살아남았을 것 같다.
주조는 사실 외도중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소속이 없죠. 맨날 싸우려고만 하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분방하고 근데 음. 대신에 자유분방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음. 소속이 없다 보니까 자기 편이 살짝 도와준 타유,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계약을 맺은 아쿠마로 정도. 그 외엔 외도중의 도움을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삼세력 같은 느낌이긴 한데 프레시맨으로 치면 약간 좀 카우라 같은 느낌? 그쵸? 음. 근데 또 신기한 게 카오라처럼 개기진 않고 아, 도코쿠 넌 너가 알아서 해. 난 나대로 할게. 약간 주조처럼 자유분방한 건 정말 좋은데 너무 자유분방하고 소속이 없으면은 도움을 제대로 못 받는다. 주조는 신기한 게 야망이 주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학적으로 보면 주조의 야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거든요. 전체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조는 뭐랄까 순수하게 신켄레드랑 싸워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조의 야망이 예를 들어 조직의 이득이랑 반하거나 조직 일부의 누구 도코쿠나 뭐 시타리의 이득을 빼앗으려는 욕망이었다. 그랬으면 분명히 100% 견제를 받거나 조직 내부 분열을 죽었을 텐데 주조는 정말 제3세력으로서 싸우고 제3세력으로서 끝을 맞이한 것 같아요. 타유는 나름 3인자, 2인자 느낌인데 소속돼 있지만 외로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인간이었으니까는 아야카시들로부터 무시도 많이 받았고 오리지널 외도중이 아니니까 타유가 무시당하면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코쿠의 애정 때문에. 도코쿠의 애정이 없으면 못 사는 캐릭터. 약간 한계가 있죠. 처음에는 도코쿠에게 의지를 했고 다음엔 아쿠마로에게 의지를 했는데 도코쿠는 샤미센이 좋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의지를 했던 거고 아쿠마로는 계약 관계였으니까 의지를 잠깐 의탁을 했던 거고 물론 이 샤미센도 안 고쳐주고 이거 계약금도 뜯어내야 돼 이 거는. 근데 타유가 이제 아쿠마로 죽은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왔지만 뭔가 소속감이 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캐릭터의 한계? 나름 능력도 센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외도중에도 안 머물고 인간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샤미센에 대한 미련 버리고 죽음을 약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약간. 도코쿠가 참 아이러니한 캐릭터예요. 보면 아야카시들의 두령이고 외도중인데 본인이 오리지널 외도종으로서 강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멸시했던 인간 출신인 타유 덕분에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놈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어긴 캐릭터들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인간을 증오했는데 인간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도 약간 좀 혼혈이 딱 2명이네요. 주조도 인간 출신이고. 아무튼 타유는 뭔가 소속은 돼 있지만은 리더의 애정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런 게 아니었으면 진즉에 썰려 나갔을 것 같다. 네. 물론 타유가 이제 도구쿠 믿고 갑질한 건 아니지만은 네. 리더의 애정에 의존하다가 조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다. 그렇죠. 야, 저는 뭐 이전에 영상도 남기긴 했는데 반란수계가 제노비아랑 라디게 그다음에 뭐 쿠발바인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있었네 반란수계가. 야 아쿠마로 그냥 아쿠마로 얘기하면서 도코쿠도 약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쿠마로가 참 가스라이팅인가 아니면 잘 스며들었죠 보면은. 아 신기한 게 아쿠마로 처음 본 놈이잖아요. 네. 그럼 도코쿠가 아쿠마로를 받아들이지 말았거나 의심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칼빵 맞고 버텼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줬잖아요. 네. 근데 아쿠마로가 너무 행적이 너무 수상한 게 많아서 저 뭐야라고 하면서 시타리처럼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패착이 좀 된 것 같고 아쿠마로는 뭐 목적이 뭐냐 미친이죠 그냥 뭐 금전적인 뭐 대국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파시스트도 아니야. 정복하려는 것도 아니야. 단지 지옥이 보고 싶어. 그냥 미친 또라이인데 이 미친 또라이한테 권력이 주어지니까 엄청나게 외도중도 무너질 뻔했죠 보면. 근데 이제 시타리나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도 저기 뭐냐 도코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켜만 보자. 물론 도코쿠가 아예 반간까진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혼낸 적도 있긴 한데 그냥 보통 리더들 보면은 중간에 보고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그냥 딱 요 정도로 지켜보는 건가? 엄청 패착해서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광해군이 폐위가 돼서 왕이 그 쫓겨났잖아요. 네. 인조반정으로. 네. 근데 광해군이 들어보니까 반란이 많다라는 역모 고변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무시했대요. 반란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거를 그냥 무시해가지고 결국엔 반정으로 쫓겨났잖아요. 네. 도코쿠가 아쿠마루를 완전히 방관했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조심했어야 했다. 그리고 시타리도 도코쿠한테 야 얘 위험해라고 대놓고 말했어야 했다. 뭔가 시타리도 너무 좀 걱정은 했는데 방관이 아니었나. 약간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도코쿠가 알코올 중독이라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때 하면서 막 그냥 노가리 아저씨네 하면서 이렇게 막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아쿠마루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반란 일으켜서 외도중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주조야. 또 외도중에 소속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애에 의해서 외도중이 살아남았다는 게 아이러니인 것도 같습니다 보면은.
그 극 중에서 아쿠마로가 뭐 주조가 자기 가족을 해방시키려고 이 검을 휘두를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데 편견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아쿠마로는 보면 일단. 주조는 자기 가족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 검을 가족 해방시키려고 살려둘 거야라고 했지만은 뭐 가족인 거 원래 알았다. 해방시킬 마음 없다. 하니까 검 휘둘러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주조가 죽을 때 그 와이프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 와이프가 그때 활약을 하죠. 아쿠마로가 원할 때 활약을 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외도중 캐릭터들 다 아이러니로 끝났다. 토코쿠는 외도중 중에 외도중인데 인간의 힘으로 봉인의 문자를 피했다. 시타리는 제일 약한데 2인자가 됐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VS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다음 주조는 외도중에 소속감이 없는데 외도중을 살려준 역할을 했어. 타유도 외도중에 소속이 잘 안 돼 있었는데 결국엔 외도중을 살리는데 기여를 했고. 그렇죠. 아쿠마로는 본인이 오리지널 악당인데 인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될 거야라고 착각하는 아이러니를 저질렀죠. 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자유분방함 안에서도 본인들 각자만의 역학관계들이 다 있었네요. 보면. 네, 그렇네요. 뭐 아쿠마로가 뭐 이거 고쳐줄 테니까 협력해줘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신켄자는 뭐 개인적인 뭐 비평이나 감상 약간 짧게 얘기하면 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오랜만에 나오는 약간 좀 정통전데 이전까지만 하면은 약간 좀 유치하다라든지 정신이 사납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딱 정리된. 물론 신켄자 직전 작품들이 망했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뭔가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하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웃음, 아동틱함의 약간 그런 강박증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신켄자를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은 별로 없고 물론 초반에는 살짝 투박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네. 자리 딱 잘 잡고 뭐 이야기 잘 진행을 하고 뭐 복선들은 다 회수를 했으니까요. 신켄자가 뭐랄까 정통 드라마극으로도 훌륭을 하고 슈퍼전대로도 훌륭하고 신켄자 정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도 다시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